안녕하세요. 최태웅입니다. 쿠팡이 지난 18일 명품 플랫폼 영국 기업 파페치를 인수합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시가총액 3천억이 안 되는 기업을 6,500억에 인수합니다. 파페치 관련은 간단히만 확인해보고 쿠팡의 재무제표를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이 정말 많은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말고 왜 그럴까 확인해보고 현재 쿠팡의 상태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파페치 인수가 쿠팡에게 있어 나쁘지 않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은 미국 뉴욕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상장 초기 대비 반의 반토막 나서 현재 주당 약 16달러 조금 넘게 거래가 되고 있으며 시가총액은 약 38조 원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인 이마트와 신세계 두 개 합쳐도 시가총액이 5조가 안 됩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그리고 롯데까지 더해져도 시가총액은 10조가 안 됩니다. 잠재적 가능성을 봤을 때 쿠팡에게 더 멀티플을 줘야 된다는 건 동의하지만 쿠팡의 주가가 상장 대비 반에 반토막 난 거 감안해도 저렴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쿠팡이 인수하는 파페치 주봉 차트입니다. 코로나로 잘 나갈 때는 주당 70달러 넘게 거래가 되었으나 현재 거래 정지 상태고 주당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어 시가총액은 3천억이 조금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쿠팡의 파페치 인수 금액은 약 6,500억 수준입니다. 파페치의 시가총액은 3천억 조금 안 되니까 파페치 매수해야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차피 거래 정지라 거래도 안 되지만 쿠팡의 파페치 인수 조건은 브릿지론입니다. 부동산 PF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들어보셨을 용어인데 쿠팡 주주분들에게 있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주주보다 채권단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위치하게 되고 회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파페치는 장외 시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얼마 전 미국 상장 기업으로 위워크가 똑같이 OTC 시장으로 퇴출되고 마지막 거래 일자 이후 OTC 시장에서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 파페치 주주분들에게 비록 OTC 시장으로 나가게 되지만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쿠팡은 파페치 주식을 인수하는 게 아닌 파페치의 사업권과 영업망만을 브릿지론을 통해 가져옵니다. 파페치는 2022년 기준 매출액 3조가 넘지만 영업이익 약 9천억에 가까운 적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여기서 EBIT과 영업이익은 분명 다릅니다만 본 영상에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겠지만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투자하는 기업이 너무 그 매출 규모가 작지만 않다면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투자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차이점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쿠팡이 파페치를 인수하는 건 여태까지의 행보 중에 가장 의미 있어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뒤에서 재무제표 보면서 확인해보고 그러면 반에 반토막 나버린 쿠팡에게 있어 주어진 지상 과제들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팡의 최근 2023년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3분기를 기점으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되어 과거 대비 폭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숫자의 영업이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통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2% 수준인 거 감안했을 때 쿠팡은 약 1.9% 수준으로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23년 3분기까지의 영업이익 합계는 약 4,400억 수준으로 과거 대비 말도 안 되는 성장입니다. 4분기도 흑자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마트와 비교했을 때 단순 매출과 영업이익만 봤을 때는 시가총액 38조 원이 될 만한데 다른 유통업보다 분명 다르긴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결손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7조가 넘습니다. 7조라는 결손금은 1, 2년 영업 잘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규모가 절대 아닙니다. 재고자산, 미지급금, 그리고 상품의 매입 등으로 당장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은 달성했으나 영업이익 규모와 결손금 규모 확인했을 때는 이렇다 할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빨간불 직전이 아니라 이미 빨간불 3개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쿠팡의 AK 보고서로 확인해 보면 매출 총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해서 약 16억 달러, 이익률은 1.5% 수준이고 당기 순이익이 9,100만 달러로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
으로만 평가했을 때 유통업에서 쿠팡만한 기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활성 사용자 수가 2천만 명이 넘었는데 작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수치고 대한민국 국민 2~3명 중 1명은 쓰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대부분이 프로덕트 커머스 상품 판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항목은 약 2억 달러 적자로 나오는데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직 성장 중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에 쉽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드디어 제가 왜 쿠팡이 팟패치를 인수한 게 좋아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인다 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쿠팡은 지난 12년 동안 6조 원 넘게 물류망 포함해서 이런저런 설비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된 적자다 뭐다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한데 그놈의 설비 투자가 2023년 3분기에 또 7,500억 넘게 진행됐었습니다. 시가총액 38조 하는 기업이니까 분명 큰 뜻이 있을 것이고 뭐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은 투자를 한다 해도 잘 안 와닿았는데 이번 팟패치 인수는 그래도 직관성도 있고 그동안 고객들이 생각하는 쿠팡은 세제, 생수 등 생활 필수품을 로켓 배송해주는 기업에 지나지 않았는데 명품이라는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쩌면 쿠팡에게 있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또 어쩔 수 없이 눈에 밟히는 건 7조가 넘는 결손금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결손금이 눈앞에 있지는 않고 쿠팡은 거래처 및 쿠팡에 입점해 있는 판매자들에게 슈퍼갑처럼 행동하기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어마어마한 재고자산 그리고 미지급금을 바탕으로 숫자로 찍히는 현금적 여유는 아주 충분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먼저 확인해보면 작년 대비 아주 좋아진 모습이고 약 3억 달러가 들어와서 좋은 지표입니다. 그러나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약 3억 달러, 투자활동 현금 흐름으로 약 6억 달러가 나가서 통상적으로 생각되는 건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분명 성장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쿠팡의 그 내실은 그리 단단하지 못합니다. 뭐가 됐든 쿠팡 본연의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은 늘 확보되어 있고 아직은 그 규모가 작지만 쿠팡 이츠도 성장하고 있으며 팟패치를 인수를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쿠팡의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만 눈에 밟히고 너무 거슬리는 7조가 넘어버린 결손금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는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쿠팡. 이번 팟패치 인수는 분명 쿠팡 주주분들에게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좋은 청사진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이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게요.